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렇게 또 배를 타는 네, 나루터 같은 곳이었구나. 네, 그래서 옛날 지명으로 이 동네가 뭐 했던 동네인지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합쳐서 여권제도라고 합니다. 옛날, 오늘로 치면 교통 시스템인 거죠. 교통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또 핸드폰이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지? 비상사태에. 자, 그럴 때는요, 봉수제도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산이 좀 많잖아요. 산이 많은데 산 꼭대기에 이제 봉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국경에서 적이 쳐들어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얼른 불을 켜죠. 확 불을 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고 불 켜졌네. 여기도 불을 켜. 여기도 또 이걸 보고 불 켜. 그래서 빨리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불을 켜서 지금 근데 이제 이 봉수가 5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많이 켜질수록 지금 비상사태 더 심각한 거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거 관리하는 애가 이 불 안 켰다. 사형당합니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왜냐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봉수제도. 자, 근데요. 낮에는 환해요. 불을 켜도 사실 저 멀리서 보일까요? 낮인데. 하얀데, 그죠? 환한데, 자, 낮에는 연기를 피고요. 밤에는 깜깜하니까 횃불을 켜는 거야. 네, 그게 바로 봉수. 오늘날 치면 통신의 역할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걷죠? 세금. 옛날에는 세금을 쌀로 주로 내잖아요. 네, 동네마다 이제 쌀로 내낼 텐데, 자, 그럼 그 전국적으로 쌀을 걷어서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수도 서울 한양으로 오겠죠. 그죠? 전국적으로 쌀을 보낼 텐데, 자, 그러면 쌀을 어떻게 날라요? 우리는 산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평지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일 조선시대 최고의 교통은 배입니다. 배예요. 지금이야 자동차 이런 게 좋지만 옛날에 우리가 산이 많고 막 울퉁불퉁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 평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좋은 수단은 배였어요. 그래서 보통 전국의 세금을 배를 가지고 뭐 강을 따라 온다거나 바다를 통해서 이 배를 끌고 이렇게 이제 세금을 서울로 보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조세를 이제 운반하는데 자 이 제도를 배를 통해서 이렇게 서울로 세금을 걷는 이 제도를 조운제도다 이렇게 조운제도, 네, 조운제도 네, 이렇게 자 조선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해요? 네, 관리 역시 과거 시험이 있죠. 과거 시험이 있고요. 과거 시험은 3가지가 있어요. 공부로 하는 우리 열심히 공자님 말씀 성리학을 공부해서 문과 시험. 이 문과 시험이 제일 좋은 시험이고, 자 문과 시험을 합격하면서 성적이 좋으면 이제 최고의 엘리트 코스이죠. 가장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군인이 되겠다, 무사가 되겠다 이러면 이제 무과 시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통역관이 될 거야. 이런 전문직이죠. 오늘날로 치면 뭐 엄청난 직업들이잖아요. 뭐 의사, 통역관 이런 사람들. 자, 이런 건 기술관이라고 해서 잡과. 이건 약간의 전문직이고. 자,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의 마인드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그런 기술들이다. 잡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고려 시대에는 문과, 무과가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스님들이 보는 승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불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승과를 없애고 자 이제는 무과가 있다는 거. 문과, 무과, 잡과.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민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평민 이상이면 양인 이상이면 네,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면 평민이야. 농부예요. 자 그럼 제가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침 그 해가 뜨자마자 일하러 가서 정말 해가 질 때까지 일하다가 뼈 빠지게 와가지고 쓰러져 자느라 바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응시 자격은 되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역시 양반들이 과거 시험은 합격을 하겠죠. 네, 그리고 교육 제도도 왜 교육을 시키느냐? 교육의 목적이 뭐냐? 훌륭한 유교적인 관리를 양성하는 거.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역시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민 이상이면 하지만 받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로 양반 자제들이 거의 다 한다. 자, 우리 그 공부는 학교는 그러면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코스라면 자,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건 서당입니다. 동네 서당. 훈장님한테 하늘 천 따지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에서 천자문 떼고요. 네, 그다음에 소화 기초적으로 또 우리 그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 유교의 아주 기본 오늘날로 치면 도덕이죠. 도덕. 네, 그래서 초딩
도덕 교과서에 해당하는 이제 소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중등 교육기관이야. 중간의 교육기관이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우리 서울은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라는 게 있고 향교. 자, 이제는 가장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되냐면 이제 성균관대학에 가는 거죠. 이제 수준 높은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대학은 성균관. 자, 그러면 과거 시험도요.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거든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속과에 붙었다고 그래요. 자, 속과에는 붙어야 성균관 입학 자격이 있어. 아무나 입학 안 해주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입학 자격이 돼야지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성균관에 나와서 이제 2차 시험인 대과 시험을 봐야 이제 정말 엘리트 코스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허준처럼 네, 나는 통역관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따로 학교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가르치는. 그래서 그 관청에서 그 해당 관청에서 좀 이제 가르쳐주고 네, 그래서 의학, 법학, 천문학, 산학, 뭐 계산하는 외국어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그 해당 관청에서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시험은요,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봐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매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3년 기다려 또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3년마다 받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 중심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은 부진했어요. 왜냐면 상공업을 무시했다고 그랬죠. 사치를 조장한다. 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자, 세금은 항상 세 가지. 세 가지가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곡식 같은 걸 내는 우리 조세가 있었고요. 보통 10분의 1을 내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납은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게 토산물, 그게 공납이고요. 역은 이제 남자들 기준으로 군대에 보내요. 아까처럼 군대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군대 가거나 아니면 또 1년에 며칠은 나라를 위해서 뭐 공사, 뭐 도로를 만든다, 뭐 성을 쌓는다 이럴 때 나가서 또 일해줘야 되는 그런 몸으로 때우는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기본적인 세금, 수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님이 또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자, 우리 세금을 걷어도 좀 생각 있게 논리적으로 이제 걷으시는데 예를 들면 저랑 친구랑 똑같은 땅을 갖고 있어요. 면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겠죠. 그럼 면적이 똑같으면. 자,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님은 좀 더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만약에 자, 똑같은 면적은 똑같지만 여기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제 땅은 완전히 땅의 질이 나빠요. 자, 그럼 농사를 해도 잘 안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세금을 내라? 그거는 공평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토지가 얼마나 비옥하냐 안 비옥하냐 이런 것도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자, 올해는 망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흉년이에요. 근데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럼 좀 그것도 그렇잖아요.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올해는 풍년이에요. 곡식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랬을 때는 좀 더 걷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풍년, 흉년에 따라서도 9등급을 나누고 자,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을 나눠가지고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세금을 거두셨다는 거죠.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건 농업국가니까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세금도 걷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리들한테 땅을 나눠준다고 했어요. 우리 태조 이성계 때는 과전법 있었습니다. 과전법. 그래서 과전법은 전직, 현직 다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래 은퇴하면 토해내는 게 원칙이지만 전직, 현직 다 나눠줬다가 우리 세조 때 가서 이제 현직만 땅을 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바꿨다 그랬죠. 직전법으로. 그러다가 손자인 성종 때 가면요. 관수관급제라고 해서요. 네, 우리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오히려 국가에서 나눠주는 관에서 받아서 관에서 배급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국가가 토지의 지배권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토지제도, 자,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춘 게 이제 조선입니다. 자, 그럼 조선은 또 우리 문화가 대단히 발달한다고 했죠. 우리의 글 훈민정음이 만들어져 1443년에. 자, 굉장히 노력 끝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나란 말싸움이 딩국에 달아 서로 사바띠 아니할 막 이러면서 네, 그 훈민정음 제도 중학교 때인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 옛날 언어체로. 자,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이 반대했어요. 자, 반대한 이유는 아니 이런 수준 낮은 글자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우리 한자를 배워야지. 그러니까 수준 높은 글자가 한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반대했지만 사실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그 글자를 모르고. 솔직히 억울한 일이 많죠. 양반하고 예를 들면 제가 돈을 빌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글을 몰라요. 네, 이제 평민이라. 자, 그러면은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로는 그랬는데 양반이 거기다가 뭐 날짜를 바꾼다거나 뭐 이자를 더 많이 적은데 모르는 거죠. 글자를 모르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는 거죠. 글자를 몰라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편지도 쓰고. 자, 그래서 만들어준 훈민정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우리의 수많은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역사책. 자, 역사하면 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조선 왕조실록. 조선의 첫 번째 왕 이성계 때부터 이제 대대로 그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쭉 써놓은 철종까지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역시 세계 기록 유산에 올라가 있는 책이고요. 네, 그래서 조선의 그 역대 왕들에 대한 업적을 딱 연도별로 쭉 나열한 조선 왕조실록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기본법전 경국대전이라고 했죠. 유교 법치국가를 보여주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교 국가니까 예절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삼강행실도와 국조 오래의라고 하는 자 삼강행실 아이고 행실이 그따위냐 이러잖아요. 행실 바른 그 어떤 행동 자 그래서 바른 행동 어떤 바른 행동이냐면 옛날에 임금님한테 충성해야 되고 부모한테는 효도해야 되고 또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는 행실도예요. 도자 그림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 쉽게 여러분들 만화책은 아주 재밌게 술술 넘어가잖아요. 그림이니까. 자, 그림책이에요. 삼강행실도. 그래서 충신에 대한 이야기, 또 효자에 대한 이야기, 연력. 네, 남편이 죽어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그 연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본받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큰 행사에 관한 국조 오래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리책도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지리책과 뭐 지도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지도와 지리책들 전국을 전국 조사를 해야 왜 조사하는지 아세요? 세금 걷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동네 뭐가 많이 나는지, 뭐 땅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해야 세금 걷기가 좋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통치를 위해서 사실 목적이 있었고요. 지리 연구도. 자, 세종대왕님 때 또 우리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자, 농사. 자, 이렇게 농사하면 농사 잘 된다 하는 농사 비법이 나온 책, 농사직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한번 해봐라. 자, 농사의 이런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걸 실은 책, 그래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요. 또 과학이 발달한다고 했죠. 네, 요거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자, 요거는 앙부일구라고 하는데 해시계죠, 해시계. 시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물시계예요, 물시계.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수량을 측량하는 치국입니다. 치국이. 그죠? 네, 비와 뭐 눈과 이런 걸 다 측량하는 거죠. 자, 잘 보면 왜 시계와 비 이런 거 왜 중요하나요? 농사. 그죠? 시간과 이런 비의 양 이런 거 다 농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혼천이 천체를 관측하는 거예요. 천체. 그 다음에 간이 마찬가지. 그럼 왜 또 별자리며 이런 천체를 관측해야 돼요? 네, 그 시기를 알려고 지금이 뭐 씨를 뿌릴 때인지 모내기를 해야 될 때인지 추수를 해야 될 때인지 이게 다 이런 과학 발명품도 잘 보면 농업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백성들이 가장 먹고 살아야 되는 농업이랑 자, 그 다음에 신기전은요. 이거 영화도 있었는데 신기전이라고 하는 영화. 자, 이것은 우리 화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 개발. 이것도 세종대왕님 때. 아, 대단하시죠? 그래서 우리 발명가 장영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과학 발명품과 여러 천문에 대한 연구나 이런 무기까지도 자, 이런 것들 백성의 삶과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있는 과학 발명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을 보시면 자, 우리 이제 분청사기 이제 초반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6세기에 가면 이렇게 그냥 하얗죠. 자, 이 선비라면 깨끗해야 된다. 정말 청렴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선비의 마음으로 자, 이런 백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청사기나 백자가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림으로는 우리 안견의 몽유도원, 몽자가 꿈에요. 이제 안평대군이 꿈을 꿨는데 너무 멋있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릴 자신 없고 이제 안견한테 가서 설명을 한 거죠. 내가 꿈에 이렇게 너무 멋있는 막 이런 장면, 자 그거를 그린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몽유도원도, 자, 그 다음에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우리가 16세기에 가면,
우리 선비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선비님들은 붓글씨도 쓰지만 그 붓을 이용해서 막 그림, 난도 치고 막 난도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매난국죽 그것이 특히 매난국죽은 그 선비의 어떤 절개, 뭐 의리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죠. 임금님에 대한 어떤 충성 그래서 이런 걸 주로 많이 그렸어요. 특히 우리 심사임당 여기 이제 5만 원의 주인공이시죠. 5만 원에 그려져 있는 우리 심사임당, 우리 현모양처의 뭐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심사임당은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여류화가십니다. 여류화가. 그래서 초충도 이렇게 곤충과 뭐 나비와 이런 거 굉장히 잘 그려주셨죠. 근데 왜 이런 그림밖에 못 그렸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자잖아요. 바깥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 날아오고 뭐 나비 날아오고 꽃 이렇게 피어 있는 거 그리 이제 이런 만약에 옛날 여자들이 더 활동적이었다면 더 우수한 그림이 더 많이 나왔겠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이런 조선의 초기에는 이렇게 예술이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자 우리 그 100년간은 바로 우리 정도전파가 권력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혁명파 사대부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혁명파 사대부를 훈구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100년은 우리 15세기 한 100년은요. 이제 완전히 주름 잡죠. 자, 그리고 이들은요. 이 나라가 이제 막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나라가 강력해지기를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을 원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앙 세력이 되면서 대농장도 가지고 토지도 많이 갖고 재산도 많고 네, 그래서 대주주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약간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들이 성리학자지만 뭐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좀 다른 것도 조금 받아들일 줄 아는 사상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이들은 약간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학문, 뭐 종교, 사상 이런 것도 포용하고 과학도 완전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종 때 과학도 발전하고요. 자 이게 훈구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잘 나갔던 훈구가 이제 100년간 잘 나가다가 그 뒤에는 이제 살인들이 좀 이제 잘 나가게 되거든요. 자, 이 살인. 자, 그럼 살인은 바로 정몽주파예요. 정몽주파. 자, 정몽주는요, 이성계가 왕이 될 때 반대했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정몽주의 후손들, 정몽주의 그 제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찍소리 못하는 거죠. 훈구가 권력을 잡을 때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 100년간은 조용히 살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조용히. 그래도 이들도 양반 출신이니까 지방 양반이 돼 있는 거죠. 중앙에까지 못 나가고 지방에서 그냥 계속 성리학이나 공부하면서 제자들 기르면서 조용히 이렇게 은둔 생활합니다. 그래서 사림, 이때 사자가 선비서, 림자가 수풀림,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드디어 이제 한두 사람씩 중앙 정계로 진출하면서 이제 살인들이 다시 중앙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정몽주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조선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의리 이걸 강조해요. 우리 김보성님은 의리 이러잖아요. 네, 의리를. 자, 의리가 있어야 된다. 자, 조선을 건국할 때도 반대했죠. 아니, 고려에 의리가 있어야지. 자, 세조가 왕이 될 때도 반대합니다. 단종한테 의리가 있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자, 보통, 그러니까, 중앙 세력들은 싫어하죠. 이제 세조도 뭐 별로 안 좋아하겠죠. 자기가 왕 됐는데 막 의리도 없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조용히 묻혀 살았던 거예요. 향촌에서 지방에서. 그래서 정치는 의리와 명분과 도덕으로 해야 된다는 막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지주는 중앙 세력이니까 지방 세력이니까 이제 중소지주로 살아가는데요. 약간은 좀 답답한 면도 살짝 있는 게 얘네들은요, 굉장히 좀 폐쇄적인 게, 여기는 오픈마인드라고 그랬죠? 여기는 only 성리학. only 성리학. 뭐예요? 오로지 성리학. 이거죠. 그러니까 성리학 빼고는 성리학이 아니면 다 쓰레기라고 보는 거죠. 약간의 마인드가. 네, 그래서, 성리학만이 최고고, 성리학이 아닌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문, 종교, 사상을 배격하는 과학마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약간 이런 좀 약간 너무 옹고집스러운 면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구와 사림 이렇게 두 세력이 있는데 100년 동안의 훈구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사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자, 우리 성종 때요. 자, 이제 성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성종 때 지긋지긋한 거죠.
이제 훈구가 100년간 권력을 잡았으니 그 훈구도 막 부패한 사람도 나오고 자 뭔가 새로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신하 중에서. 그래서 이제 사림의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을 내 옆에다 두고 한번 이제 그 사림 새로운 인물을 이제 등용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성종 때 15세기에 처음으로 사림파 김종직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경상도 무리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 사림들이 그 당시 경상도 영남 그 출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온 건 아닌데요. 바로 임금님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 아까 전에 임금님한테 바른 소리를 3사에 이제 김종직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임금님 지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죠. 임금님 지금 바른 소리를 잘해주니까 훈구가 이렇게 지금 정치를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훈구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제대로. 자, 그랬더니 임금님은 속 시원하죠. 그동안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막 해주니까. 자, 근데 누가 열받죠? 훈구가 열받죠. 훈구파가. 아니 이것 봐라. 이제 사림이 막 등장해서 우리를 약간 까네? 약간 이거잖아요. 그죠? 자, 초장에 밟아놔야 되겠다. 자, 사림이 더 크기 전에